안녕하세요. 퀵북스 엑서사이즈 1, 은행 등록, 투자자와 투자금 등록, 은행 예금, 그리고 수표 발행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1월 1일, 즉 엑서사이즈 1의 첫 번째 문제, 존 윌리엄스로부터 투자금 300만 불 수표 2098번을 받아서 은행 X111 계좌에 입금합니다. 퀵북스에서 계속 매일 하는 작업들은 주로 플러스 뉴, 뱅크 디파짓은 플러스 뉴는 이렇게 customers, vendors, team, other 4개의 컬럼으로 나눠져 있고 other에 가면 그곳에 뱅크 디파짓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디파짓을 클릭을 하면 뱅크 디파짓 하는 스크린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어카운트, 지금 현재 여기 어카운트의 드랍다운 메뉴 클릭을 하면 버튼을 플러스 add new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퀵북 장부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퀵북 장부에는 우리의 은행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add new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카운트 네임에는 구자의 맨 마지막 세 자리 정도 넘버를 써놓고 체킹이라는 것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은행 이름을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카운트 네임을 적고 어카운트 타입은 역시 드랍다운 메뉴를 가서 클릭해 보면 그곳에 뱅크, 디테일 타입은 뱅크 중에서도 체킹 어카운트, 그래서 체킹, 오프닝 밸런스는 0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날짜는 2025년 1월 1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111 체크 ABC 뱅크라는 어카운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클릭을 하고 날짜는 2025년 1월 1일 엑서사이즈 1의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펀드를 여기에 디파짓을 하는데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우리가 존 윌리엄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received from은 역시 아직 등록이 아무도 안 돼 있으면 이곳에 나타나지 않고 add new로 새로 추가하면 됩니다. add new를 클릭을 하고 커스터머인지 이 타입에는 커스터머와 벤더와 엠플로이가 되어 있는데 커스터머는 우리에게서부터 물건을 구입한 고객, 벤더는 우리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업체, 엠플로이는 당연히 직원이 되겠는데 이렇게 투자자같이 커스터머도 아니고 벤더도 아니고 엠플로이도 아닌 것은 벤더를 택하여야만 됩니다. 퀵북 데스크탑에는 Other라는 타입이 있었는데 퀵북 온라인에는 그 대신에 모두 벤더라는 타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컴퍼니 네임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자의 이름은 존 윌리엄스. 많은 경우에 last name은 대문자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곳에 vendor display name 존 윌리엄스라는 이렇게 우리 퀵북 장부가 이 사람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 천천히 채울 수 있으니까 이곳에서 보면 이름과 컨택 정보만이 아니라 주소 여러 가지 모든 그와 같은 정보들을 적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save. 존 윌리엄스에서부터 돈을 받아서 디파짓 합니다. 어카운트는 즉 왜 존 윌리엄스한테서부터
돈을 받았는지, 어카운트에 가서 여기에도 잔 윌리엄스 투자금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add new를 클릭을 하시고 어카운트 네임은 investment John Williams. 어카운트 타입은 equity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막대기를 끌고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equity를 택하고 equity 중에서는 그 중에서도 무엇을 택하여야 하느냐? 오프닝 밸런스에서 우리 회사는 LLC이기 때문에 파트너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프닝 밸런스는 당연히 0, 날짜는 21월 1일, 디스크립션은 뭐 특별히 적어놔야 될 것이 없으니까 인베스트먼트 존 윌리엄스라는 어카운트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이브. 페이먼트 메소드는 수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 리퍼런스 넘버에는 수표 넘버를 적을 수가 있겠죠. 어마운트는 300만 불입니다. 퀵북스에서는 커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센트가 없을 경우에는 구태여 소수점을 찍고 00 이렇게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3하고 0 6개만 하여버리면 이와 같이 직접 나중에 우리가 세이브를 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커마와 소수점을 찍어줍니다. 클래스는 지금으로서는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Save and New를 클릭을 합니다. 클래스는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지금은 비워놓고 여기서 Save and New가 보이지만 Save and Close 더 이상 뱅크 디파짓 작업이 없기 때문에 Save and Close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하고 1월 2일 날 에디슨사의 LA 브랜치 일렉트릭 빌 275불 35전을 지불을 합니다. 역시 자주 하는 회계 작업은 전부 플러스 뉴를 클릭을 하고 플러스 뉴에서 벤더즈에 가면 익스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책이 있습니다. 전기세 같은 경우는 익스펜스에서 정리를 하여도 되고 책에서 정리를 하여도 되지만 우리가 일단 수표를 발행해서 은행에서 직접 내보내는 돈은 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그렇게 하면 여기 가서 책 넘버 원이 나오는데 우리 회사가 1001번을 지금 사용할 차례라 그러면 이곳에 있는 책 넘버에서 가서 1001 하여 놓으면 1001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날짜는 1월 2일 엑서사이즈 1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는 누구에게 지불할 것이냐? 당연히 존 윌리엄스라는 이름밖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디슨사라는 전기회사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역시 Add New를 클릭을 하고 이곳에서 서비스 공급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벤더이고 컴퍼니 네임은 에디슨 나머지는 다 나중에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사를 벤더를 컴퍼니 네임을 적게 되면 이 컴퍼니 네임으로 구별을 하고 이름을 적으면 이름으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ave. 카테고리라는 것은 회계 계정, 어카운트 중에서 고르는 것으로 이 수표를 발행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서 한번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버튼을 클릭을 하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모든 어카운트들이 여기에 이렇게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전기세는 유틸리티니까 UTI만 해도 벌써 유틸리티스가 나옵니다. 일렉트릭 했더니 일렉트릭은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세하게 만들고 싶으면 Electric Utility라고 만들어도 되지만 지금은 그냥 우선 Utility를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Utilities를 클릭을 하고 Description은 특별히 할 것이 없고 Amount는 275불 35센트 수표 1001번으로. 그런데 이것이 LA 브랜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가서 보면 스토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브랜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클릭을 하고 당연히 add new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약자로 우리는 LA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save 하고 Save and Close 하게 되면 수표 1001번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프린트를 해서 에디슨사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수표를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밑에 가서 Save and Close를 하지 말고 Save and New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Save가 되고 1001번은 이렇게 1002번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또 페이할 것이냐? 1월 3일 날 LA 매니지먼트에 LA 브랜치 렌트 8,500불을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또다시 add new를 하고 랜로드는 우리에게 장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컴퍼니 네임은 LA 매니지먼트 나머지는 다 나중에 채우기로 하고 save. 뱅크 구자, 즉 111 뱅크 체킹 어카운트에서 밸런스는 300만 불 입금이 되었고 거기에서 아까 에디슨사 지불을 하였기 때문에 299만 9,724불 밸런스를 이렇게 매번 보여주게 됩니다. 날짜는 1월 3일. 책 넘버는 자동으로 자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스토어는 LA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 수표는 LA로, 카테고리는 렌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렌트를 한번 찍어봅니다. 그랬더니 여기 렌트 앤 리즈인데 이 옆에 가서 잘 보시면 expense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 앤 리즈 어마운트는 8,500. 로케이션 오브 세일이라고 부르는 박스와 오른쪽에 보이는 클래스, 이 기능은 두 개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로케이션은 주로 지리적인 구별, 클래스는 주로 업무별 구분에 사용합니다. 지역별, 업무별 손익 계산서 작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Save and New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뉴욕 매니지먼트에 add new를 하여서 컴퍼니 네임이 뉴욕 매니지먼트 save. 이번에는 뉴욕 브랜치로 수표를 보냅니다. 1월 4일 엑서사이즈 1의 네 번째 문제 똑같이 rent 금액은 13,500원. 클래스는 뉴욕. LA는 클래스가 add가 되었고 add new에 가서 여기서 뉴욕 하고 save. 당연히 여기 스토어도 뉴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뉴욕 스토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판매할 때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해서 save. 또다시 save and new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피스 디팟에서 오피스 서플라이를 뉴욕 브랜치를 위해서 985불 25센트를 지불했습니다. 오피스 디팟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dd new를 하고 오피스 디팟 save 1월 5일 카테고리에 가서 보면 여기에서도 역시 자, 오피스 서플라이 혹은 supplies for office 이어 비슷한 것이 있는지 오피스라고 써보면 오피스 supplies and software라는 어카운트를 퀵북스가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supplies and software를 클릭을 하고 어마운트는 547불 54전.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뉴욕 스토어가 아니고 LA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LA, 나중에 이것도 LA 스토어로 이름을 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LA. 왜냐하면 이 오피스 서플라이는 LA에서 사용한 expense, 경비이기 때문에 그 지점별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클래스를 적어 주어야만 됩니다. 이어서 save and new 하고 똑같이 오피스 디팟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는 1월 6일 엑서사이즈 1의 6번째 문제 똑같이 오피스 서플라이즈 앤 소프트웨어 이게 같은 데에서 샀을 때 똑같은 페이 구입처를 적어 놓으면은 이렇게 그 마지막에 산 내용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퀵북스의 반복 기능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것이 on이 돼 있어서 그럽니다. 이거는 혼동의 여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뉴욕 스토어를 위해서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뉴욕을 선택을 했어야 되고 금액은 정정해서 985불 25센트라고 정정을 하고 그 다음에 save and close로 더 이상 수표 발행을 하는 것을 끝냅니다. 다시 한번 마이클 로저라는 투자자에서부터 500만 불을 받아서 수표로 111 기회자에 입금합니다. 마찬가지 플러스 new를 클릭을 하고 other 컬럼에서 bank deposit 날짜는 1월 7일 이렇게 투자금 같은 것은 여기에서 pay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all store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되겠고 unspecified store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 투자는 우리 회사 즉 모든 스토어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all store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received from은 역시 마이클 로저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dd new를 클릭을 하고 first name은 마이클, last name은 로저스. 그렇게 해서 save. 마찬가지로 어카운트에서 아까 존 윌리엄스한테서 투자를 받을 때에는 investment 존 윌리엄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add new를 하고
요번에는 어카운트 네임이 investment 마이클 로저스. 어카운트 타입은 자본금 equity입니다. 디테일 타입은 파트너 컨트리뷰션. 요 이름들은 투자자, 투자금, 이 이름들은 LLC라든지 파트너십에서는 파트너 컨트리뷰션이 되겠고, 개인 회사라면 오너즈 에퀴티, 그 다음에 주식 회사라면 쉐어홀더스 에퀴티 이런 식으로 이름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파트너 컨트리뷰션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밸런스 마찬가지로 제로, 오늘 날짜 1월 6일 날부터 1월 7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월 7일 날로 밸런스는 제로. 이제부터 디파짓을 하도록 돼 있죠. 이렇게 인베스트먼트 존 윌리엄스, 인베스트먼트 마이클 로저스 이름을 정리가 되도록 같은 종류의 어카운트들은 이름을 만들 때부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해서 save. 페이먼트 메소드는 역시 수표로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트랜스퍼로 받았다든지 와이어로 받았다든지 하면 이곳에서 add new를 클릭을 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수표 넘버는 6543, 어마운트는 500. 마찬가지로 5하고 0을 6개만 찍으면 됩니다. 투자금, 클래스는 비워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금은 어느 한 지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회사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exercise 1,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작업을 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전부 사이드 메뉴 리포트에 있습니다. 리포트를 클릭을 하면 이곳에서 어떠한 리포트들이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 페이보리츠라고 나오는 것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 그것들을 여기다 미리 앞에다 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밑에 있는 밸런스 쉿 컴패리즌도 매번 쓴다고 그러면 여기 가서 초록색 별을 클릭을 하면 여기 페이버리트 포함이 되고, 또 필요가 없으면 클릭하면 다시 제자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우선 Profit and Loss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fit and Loss는 이렇게 period, 시작 날짜와 끝나는 날짜, 즉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있는 무엇이든지 바꾼다면 항상 이곳에 있는 Run Report를 클릭을 하여야만 내용이 업데이트 됩니다. Run Report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1월 중에 이곳에서 보이시듯이 인컴은 제로고 오피스 익스펜스를 뉴욕이나 LA 지점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한 금액, 렌트, 유틸리티 이렇게 우리 회사가 모든 경비를 총 합산을 해서 마이너스 23,808불이라는 요 같은 손익 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큰 제목은 비즈니스 오버뷰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리포트 중에서 프로핏 앤 로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핏 앤 로스 바이 스토어, 즉 지점별 손익 계산서를 보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날짜를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사이의 손익계산서를 보고 싶으면 여기서 다시 Run Report.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제목이 똑같은 Profit and Loss 다음에 by sto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LA 브랜치와 뉴욕 브랜치 두 곳의 브랜치를 나눠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컴은 두 곳 다 제로지만 오피스 익스펜스가 LA를 위해서 사용한 것, 뉴욕을 위해서 사용한 것, 렌트 마찬가지로 뉴욕 LA 렌트, 뉴욕 렌트, 유틸리티 LA를 위해서 사용한 것. 그렇게 해서 두 지점의 합산이 이쪽 컬럼에 가서 쭉 나타나게 되고 마찬가지 총액 LA 브랜치는 총 9,322불에 마이너스가 났고 뉴욕 브랜치는 14,485불의 마이너스가 나서 우리 총 회사로 본다면 23,808불의 손해가 났었다. 이와 같이 손익계산서를 지점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다시 리포트로 가서 이번에는 밸런스 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쉿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어느 한 순간에 밤 12시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어셋, 자산과 그 다음에 모든 부채, liabilities, 그리고 나머지 차액, equity, 자본금을 나타내주는 보고서를 우리는 밸런스 쉿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날짜를 고쳐주는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밸런스 쉿 리포트에서는 이 앞에 있는 날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10년 전이 적혀 있었어도 이 뒤에 있는 날짜, 이 순간 밤 12시의 상태,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밸런스 쉿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run 리포트를 합니다. run 리포트를 하였더니 이렇게 어셋으로 나눠져 있는 파트와 liabilities and equity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total assets 그리고 total liabilities and equity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산에는 모든 재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재산이라고는 자본금을 받아서 비용을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이 은행 뱅크 밸런스가 바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총 자산이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 회사가 빚을 지고 있는지 없는지 라이어빌리티는 당연히 아직까지는 제로기 때문에 라이어빌리티는 아무것도 없고 본시 시작은 300만 불 플러스 500만 불, 800만 불로 시작하였지만 1월 달에 네트 인컴이 마이너스 23,808불이 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자본금은 797만 6,191불, 즉 우리 은행에 있는 잔고 이것과 여기에 있는 equity 플러스 liability, liability는 제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총액이 equity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자본. 이 두 개가 항상 금액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아야 돼서 이 보고서의 이름이 밸런스 쉿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 쉿에는 as of January 31st 이렇게 한 날짜만 찍혀 있도록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이 앞에는 2025년으로 되어 있던 2015년으로 되어 있던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1월달 엑서사이즈 1 공부한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보고서 밸런스 쉿과
profit and loss by store 이것에 대하여 공부하여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까 수표 발행할 때 보았듯이 마지막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그것에 기입되는 것은 회계 장부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세팅 기어 오른쪽 맨 위에 있는 톱니바퀴를 클릭을 하고 그곳에 가면 Account and Settings가 있습니다. 이 Account and Settings는 우리가 처음 퀵북 사용을 등록할 때 하였지만은 세밀한 그 기능들은 나중에 가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Advanced를 클릭을 하고 보면 Automation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Pre-fill forms with previously entered content 맨 마지막에 사용했던 내용을 자동으로 채워달라는 기능입니다. 참 회계에서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페이라든지 똑같은 사람에게 계속 된다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on을 클릭을 하고 교정을 하든지 연필을 클릭을 하고 교정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면 초록색 on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 옆을 클릭을 해서 off를 해버리고 automatically apply credit은 커스터머나 혹은 vendor들이 이미 크레딧을 가지고 있다면 크레딧을 자동으로 어플라이 하는 것을 뜻합니다. 초기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혼동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automatically apply bill payments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으로 우리가 빚을 갚는 것보다는 수동으로 일단은 전부 다 하여놓고 이렇게 세팅을 교정을 하고 나면 여기에 나오는 Save를 한번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서 Done 여기를 클릭을 해서 셋업을 끝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우리가 플러스 뉴, 책, 오피스 디팟 이렇게 똑같은 것을 선정을 하여도 여기에 가서 아무것도 자동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X를 그냥 누르면 cancel transaction 그러면 yes 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퀵북 온라인 버전 풀 강의를 판매합니다. udemy.com에서 퀵북 한국어 케빈을 한글로 찾으시면 됩니다.